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챙겨 드시는 광동 침향환. 시간을 돌릴 수는 없지만 활력을 채울 수는 있습니다. 수백 수천 년 침향나무가 자가치유를 위해 만들어내는 그 귀한 침향 추출 에센스를 더 게다가 명품 녹용까지 광동만의 황금폐하 26% 무려 26%. 으라차차 광동 침향환 2천만 환 판매 기념 2+2 더블 감사제. 지금 2박스 구매 시 정품 2박스 2달분을 더. 여기에 특별 사은품 3의 기운을 그대로 광동 삼양삼 프리미엄 진액 30% 한 박스에 끝이 아닙니다. 광동 국자개발 프리미엄 침향 캔디 한 박스까지 모든 주문 고객 추가 증정. 광동 침향환의 힘, 저는 믿습니다. 광동 침향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까만 자켓을 입고 나왔다가 다시 색깔을 바꿔 입었습니다. 너무너무 오늘 서글픈 생각에 검정색 옷을 입기가 싫었습니다. 검정색 옷을 입고 나와서 여러분 앞에 앉으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도 마음이 꾸들꾸들해지실까봐 그래도 밝은 색을 입고 그래도 힘내자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정말 환타처럼 화사한 색깔을 입고 앉았습니다. 우리는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서면서 눈물이 어리는 차 안의 얼굴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영상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화면을 봤었고요. 또 많은 국민들이 그 장면을 잊지 못하고 또 사저로 돌아가시면서 사람들에게 손을 들던 그 모습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 8년 만에 우리는 또 임기를 다 못 채운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유튜브도 별로 없고 그리고 뉴스도 별 관심이 없어서 많은 중계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요,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토TV에서도요,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고 계신데요. 저희는 오늘, 자, 뒤 화면에 백보드에도 틀어놓겠습니다. 뒤에도 틀고, 저는 앞에서 영상을 보면서 대통령께서 나오시면 바로 생중계로 그 장면을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법무법인 해 정준계 변호사님과 함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그래도 예쁜 넥타이 하나 메고 나왔습니다. 제 넥타이 맨 모습 오랜만에 보시죠,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자, 정준계 변호사님, 네. 일단 오늘 파면 일주일 만에 나오셔서 한남동을 떠나서 서초동 사저로 가시는데요. 네. 지금 서초동 사저 쪽에는 김상진 그분이 계시죠? 네, 오늘 저희가 그 김문수 우리 장관님 캠프에 잠깐 가서 인사를 드릴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네. 그런데 거기에 너무나도 반가운 우리 김상진 이분이 계셔가지고 네. 오랜만에 회의했습니다. 사실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서초동 근처가 우리 이 친구 집이에요. 근데 이제 구속됐다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우연히 이렇게 지나가다 만났는데 어찌나 반갑던지 그래서 그냥 손을 꼭 잡고 고생했다라고 제가 이렇게 다독거려 줬는데 마침 또 거기서 보니까 동지애가 절로 우러나더라고요. 그러면 이따 가는 시간까지 오히려 다 못할 수 있으니까 네. 지금 현장 전화 한번 연결해 볼까요? 그럴까요? 오히려 네, 오히려 지금 연결해서 보는 게 네네. 낫지 않을까. 왜냐면 네네. 지금 바로 나오실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께서 바로 나오시면 대통령께서 나오신 현장을 제가 현장 보도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김상진.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통화 가능하세요? 네네 통화 가능합니다. 예, 나중에 우리 한남동에서 거기 가면 막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서 미리 좀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네.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유여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네. 아투TV의 유여혜 적반하장 지금 생중계 중이고요. 라이브 네. 중입니다. 자, 네, 일단 그러세요. 상진 네. 아재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상진 아재 모두 다 알고 계시죠? 네, 본인 소개 좀 잠깐 해주세요. 예, 신자유연대 대표를 역임하고 있고요. 네. 윤석열 지키는 사람들로서 네. 윤석열 지키는 사람들의 대표로서 삼각지 대통령실 앞에서 좌파들의 집회가 못 들어오게끔 3년 동안 두드러 막았던 사람입니다. 네, 지금 현재 어디 계세요? 지금 아크로비스타 서초동에 네. 사저 앞에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 분위기는? 지금 지지자들께서 많이 나오셔가지고 네. 지금 응원을 하고 계시고요. 네. 언론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 기자들도 거기 많이 나가 있나요? 네, 사진 기자 및 방송 카메라 기자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지금 한남동에도 많이 있는데 거기도 많이 가 계시군요. 네, 뭐 기자들 다 총동원되는 날이죠, 오늘 같은 날은. 그렇죠. 지금 거기에 사저 환영 현수막이 걸려 있다고 하는데 직접 보셨습니까? 어떤 거요? 그 윤석열 대통령 사저 환영 대통령 내외분 수고하셨습니다가 걸려 있다고 하던데. 현수막들 사저 앞에 직접에는 네. 지금 잘 안 보이고 있고요. 네네. 저쪽에 누가 몇 개 걸어놨다고는 들었습니다. 아, 저쪽에 몇 군데 보이긴 합니다. 네. 네. 아유, 정말 그 교도소에서 나오셔가지고 바로 이렇게 현장에서 또 힘을 보태주시니까 너무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당선되셨을 때 네. 저희가 좌파들이 여기 와가지고 대진년이나 백은종 일당들이 와가지고 대통령 괴롭힐 때 저희들이 여기를 막았었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막은 일을 하셨죠? 그때. 예, 기억납니다. 집회 선순위로 해가지고 네. 현수막 이걸 펼쳐면서 밀어내기 작전을 해가지고 네. 결국은 이제 밀어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대통령이 네. 도착하시는 순간이 생각보다 빨리 도착을 하면은 저희가 전화를 한 번 더 연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 현장 잘 지켜주세요. 네, 잘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 출발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상진 씨가 지금 지키고 계시고 많은 기자들이 지금 와 있다고 합니다. 아크로비스타는 사실 교대라서요. 저희 사무실, 서초 사무실과도 진짜 직척거리인데요. 뭐 기분이 어떠냐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서 뭐 하겠습니까? 오늘 다들 마음이 그냥 좀 다 짠한 마음이죠. 자, 파면 일주일 만에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대통령 내외분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저에 환영 현수막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걸 보니까 마음이 그래도 조금 나아요. 그리고 화환도 가 있다고 합니다. 정 변호사님 소개해 주세요. 그 사진 좀 보일 수 있게 좀 해주시죠, 밑에. 예,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렇죠? 아크로비스타 제12기 입주자 동대표 일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입주자 가운데에서도 대통령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저 플랜카드 거는 거 반대한 사람이 최소한 뭐 한두 명은 있었겠지만 아마 입주자 동대표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전부 다 같은 마음으로 저 플랜카드들을 걸자고 한 것 같습니다. 지지자들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화환도 한 20여 개 벌써 걸려 있고요. 또 화환 리본에 대통령님 힘내세요. 뭐 이런 얘기도 적혀 있고요. 또 이 대통령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근처에는 또 윤 어게인, 그죠? 다시 대한민국 이런 현수막들도 여러 개가 걸려 있다라고 합니다. 네, 제가 엊그제 윤 어게인 이태원에서 출발하는 그 현장을 제가 다녀왔었는데요. 그때 저도 저 윤 어게인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들고 있었는데요. 가면은 한 장 한 장. 지금 나오신 거예요? 지금 나오신 것 같습니다. 자, 네. 뒤에 백보드 화면 크게 그런 것 같네요. 우리 뒷배경으로 보여주세요. 지금. 네, 지금 나오셔서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사람들과 지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PD님 예상대로 직접 걸어 나오셨네요. 정 변호사님 보시니까 어떠세요? 얼굴 표정이 너무너무 밝으시네요. 그쵸? 얼굴 표정이 너무너무 밝으시고, 사실 뭐, 속이야 이로 말할 수 없고, 막 쓰리실 텐데도 불구하고, 네. 힘내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
보수파, 자유파 국민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여유 있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상당히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 변호사님 지금 지지자들과 한 분 한 분 손을 잡고 악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지금요 대통령께서 지지자들과 한 분 한 분 악수를 하는데요. 지금 김건희 여사님은 아직 제 눈에는 보이지는 아직 않는데 대통령께서는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고 있어요. 네네. 네. 아, 역시 지지자들이 예상했던 대로 걸어 나오셨네요. 네. 다들 걸어 나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 지금 계속 악수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그 앞에서 윤 어게인을 들고 있는 많은 우리 그 자유파 시민들과 함께 계속 지금 악수를 하면서 환한 모습으로 인사하고 계십니다. 네, 소리 들리겠습니다. 네, 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지자들이 지금 울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그래도 입을 이렇게 다무시고 차 타시네요. 아, 그날 구속 취소돼서 나오시던 날은 참 행복했는데 지금 경호원들도 타고 있습니다. 창문을 내리시네요. 옆에 김건희 여사 얼굴이 보이네요. 여사님 계시네요, 여러분. 네네네. 아주 오랜만에 여사님도 웃으시네요. 대통령 울 것 같아요. 여러분, 대통령 눈빛이 울 것 같네요. 두 분이 지금 차를 타고 이동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한남동 나와서 지금 손을 끝까지 흔들고 계십니다. 네, 손을 끝까지. 옆에 계신 정준기 변호사님이 울려고 하셔요. 아닙니다. 화면 왜 잡지 웁니까? 마세요. 안 웁니다. 우리 대통령님도 안 오시는데 왜 제가 웁니까? 새로운 시작과 우리가 또 새로운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네. 울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대통령님 정말 힘내세요라고. 우리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대통령께 응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진짜로 이런 날을 우리가 또 봐야 한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픈데요. 맞습니다. 네, 조희진님. 네, 버퍼 걸어버린다. 맞네요. 지금 우리 방송은 나가고 있는데요. 다른 방송이 지금 잠기네요. 방송이 멈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시 나오네요. 이제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나가는 모습들. 다시 아크로비스타 앞이 지금 잡히고 있는데. 저렇게 나오셨네요. 손을 흔들면서 걸어 나왔네요. 지금 장면을 보니까 여러분. 손을 흔들면서 걸어 나오는 장면이었는데. 아까 우리 저 장면 못 봤잖아요, 정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방금 저 장면 보이고 있어요. 네. 보시는 저 화면이 안 보이니까. 아니, 이걸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시청자 여러분은 저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똑같이 나가고 있어요. 대통령 얼굴이 이거 뒤가 안 보이고요. 그렇네요. 이 모습, 손을 들고 네네. 있는 모습. 예. 그렇네요. 그래도 강근하십니다. 그쵸, 여러분. 그래도 저렇게 대통령 환하게 강근하시죠. 웃기가 참 쉽지 않은데 말입니다. 그죠? 저렇게 우리 젊은이들을 이렇게 안아도 주시고, 그죠? 네, 많은 분들이요. 윤석열 대통령을 참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그리고 진짜 인간미가 너무 넘치고, 한 분 한 분 지금 이렇게 청년들이네요. 탄대청 청년들이네요. 네네네. 여러분, 자유대학과 탄대청 쪽에 학생들인가 봐요. 학생들을 안아주시네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대통령께서 힘내시라고, 우리가 그래도 대통령께 힘내라고 댓글을 달아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저 장면이 좀 짠해요. 마음 같아서는 저기 가서 직접 방송을 하고 싶어요. 가서 라이브 하고 싶은 마음이었죠. 네. 네, 여러분 지금 나오셔서 사람들과 인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사하는 모습을 다 보고 난 뒤에
직접 말씀하셨던 나는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없다고 해.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윤 어게인이라고 정말 적어주세요. 윤 어게인이라고 댓글을 적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 어게인이죠. 윤석열 대통령 정신이자 윤석열 대통령 어게인.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눈물이 나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오죽하면요, 검정색 옷을 못 입고 밝은색 옷을 입었겠습니까? 마음처럼 진짜 어두운 마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모두를 계몽시킨 영웅입니다. 지금 저렇게 한 분 한 분 손을 잡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 어쩌면 우리가 바라고 그리던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금 사람들과 악수하는 장면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이 맞아요. 여러분, 윤 어게인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대통령의 정신입니다. 자, 지금 이제 죄송한데 좌측 거 보고 설명하셔야 돼요. 화면상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화면 아니, 좀 말씀드리는 대로 제가 좀 보면서. 아, 그래요? 예. 네.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차 타고 가는 모습, 네. 서 있는 모습, 뭐 제가 뭘 설명하든지 여러분 그냥 대통령을 쳐다보고 계세요. 네. 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의 모습은요, 여러분. 억장이 무너진다는 여러분 댓글을 보니까, 맞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댓글에 윤 어게인이라고 댓글을 힘차게 적어주세요. 가시는 길 윤 어게인이라고 우리도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크로비스타 앞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 있지만, 지금은 차 타시는 모습은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흔들고 가는 모습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라이브 그게 아니에요, 정 변호사님. 우리가 더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린 저걸 보고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런 거예요. 조금 다른데요. 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대로 속도로 설명해야지 돼요. 네, 지금 그러니까 제 말이 같이 속도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지금요, 여러분, 일단 제가 기사 보겠습니다. 17번 기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17번. 전한길 쌤이 전달했던 뉴스입니다. 윤석열, 나는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없다고 해. 나는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없다고 해. 정 변호사님,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이 정말 많이 녹아있는 글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감옥 가실 일도 없고요. 죽을 일도 없는데 너무 비장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 우리 전한길 강사께서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다라고 얘기하네요. 아니, 그냥 울고 싶으면 대통령 앞에서 울면 되지. 왜 이렇게 또 눈물을 안 보이려고 막 이렇게 애를 썼을까요? 네, 여러분, 전한길 쌤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난 뒤에 전했던 이야기입니다. 나는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정말 청년들 어떡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전한길 쌤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난 뒤에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다고 하는데요.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20번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인용의 결과가 갑자기 바뀌었다. 둔기로 얻어맞은 듯 했다. 정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오늘 윤상현 의원이 TV조선에 출연을 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있었던 얘기들을 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탄핵이 인용될지 전혀 생각을 못하고 계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정말 둔기로 얻어맞은 느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뭐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죠? 탄핵이 이렇게 8대0 전원일치로 이렇게 인용이 될 거라고는 정말 좌파들조차도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인데 그죠? 인용이 됐을 뿐만 아니라 8대0이 돼버렸으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갑자기 결과가 바뀌어서 둔기로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다.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두도 기각될 거라고 생각했었고 믿었었습니다. 4대4냐 5대3이냐
분명히 흐름이 그렇게 흘러갔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8대0이 나오는 순간 모두가 놀랐는데 대통령께서도 8대0이 나올 줄을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8대0을 보는 순간 둔기로 맞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다고 윤상현 의원께서 전달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댓글에 대학생들이 오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 자리를 못 떠나시네요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을 진짜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너무너무 서럽게 울고 있으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아버지처럼 또 할아버지처럼 다독거리면서 그 아이들을 쳐다보고 그래도 의연하게 웃고 계십니다. 여러분 화면 뒤에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그래도 웃고 계신 저 모습에 전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의연하십니다. 정말 담담하십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참 의연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라면은 지금 제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면은 저렇게 환하고 밝은 웃음이 나오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애국 시민들을 저렇게 따뜻하게 안아주고 악수하는 일도 참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정말로 의연하시고 그렇죠? 여유 있는 모습으로 본인들로 인한 이 탄핵으로 인한 고통들 우리 애국 자유시민들의 고통을 잘 안다고 이해한다고 하는 공감을 표시해 주니까 그 앞에서 자연스럽게 저렇게 눈물이 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 눈물 나는 거 멈추셔야 됩니다. 기가 막힌 뉴스들 보여드릴게요. 19번입니다. 전한길 쌤이 들어가가지고 이야기를 전달한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감옥 가고 싶어.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없다고 해. 이 말을요. 전한길 불러서 파이팅을 하고 노골화되는 윤심 정치라고 대놓고 지금 기사가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요. 분명히 나는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없다고 청년들을 걱정하는 그 멘트가 전환기를 불러서 파이팅, 노골화되는 윤심 정치라고 기사가 나가는 걸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울 때가 아니에요. 이 모든 기사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요. 자, 보여드릴게요. 21번 뉴스입니다. 반성 1도 없는 윤석열. 나는 감옥 가도 상관없지만 청년들 어쩌나. 여러분 저는 진짜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왜 반성이 1도 없는 윤석열이에요? 나는 감옥 가도 상관이 없다. 근데 우리 청년들 어떡하냐. 이 말이 어떻게 반성이 없는 그것도요. 기사 제목이 반성 1도 없는. 정 변호사님 저거 어떻게 보십니까? 1도 없는 저런 표현들이 사실은 언론에서 쓸 표현이 일단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얘기가 왜 반성과 연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좀 삐뚤음하게 보는 사람들은요, 이게 외눈박이들만 있는 세상에서는 두 눈 있는 사람이 비정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삐뚤음한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진심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삐뚤음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요. 좀 슬픔 중에도 1번 뉴스입니다. 다행입니다.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이거 되게 의미 있는 거예요. 맨날 나가면서 들어가면서 카메라에 찍히고 그 모습을 가지고 조롱하고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 했던 것처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지하주차장으로 출입을 허용했다는 겁니다. 정 변호사님 저게 어떤 의미죠? 아니요, 뭐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 지하주차장 출입을 법원이 허용한 거 이거 법원이 대통령한테 무슨 특혜 준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허용 안 했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허용 안 했으면은 법원에서 재판 진행하기 어려우니까 네.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법원의 여러 가지 혼란 또는 그걸로 인한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한 거지 이게 무슨 대통령에 대해서 특권을 주거나 혜택을 준 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거는 되게 합리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가지고 뭐 또 특혜 시비를 그죠? 하고 싶어 하겠죠, 민주당 사람들은? 네, 여러분 혹시 우울하실까봐 15번 뉴스를 보면서요, 어제
시연회 얼마나 웃겼는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투표함에 특수봉인지, 개표 교차 검증 선관위 시연회를 했는데요. 자기들은 부정선거 가능성이 절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개그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웃겼는데요. 자, 정 변호사님, 이게 완전히 어제 난리 났죠? 예, 제일 이제 문제가 된 게 시연회를 하면서 포스트잇, 봉인지, 네. 문제가 이제 생겼는데, 이게 봉인지가 뭔 줄 아시죠?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만약에 그거를 떼면은, 거기에 오픈 보이드라는 이제 영어가 이렇게 뜨게 돼 있대요. 그런데, 시연회에서 봉인지를 뜯었는데, 오픈 보이드라는 마크가 투표지에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왜 이러냐? 왜 마크가 나오지 않느냐고 따지니까, 갑자기 선관위에서, 그거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쪽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가 그동안 계속 언론에다가, 통해도 마크가 남는다고 홍보해 왔잖아, 니네가. 그랬더니, 선관위에서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하고 딱 잡아댔어요. 그러자, 그분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있는 홍보 사진을 바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입을 꼭 다물더니, 홍보 사진을 바꿔버렸대요. 예, 지금요, 선관위가 많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억울하지만요,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방금 댓글에요, 관저 앞에 계신 분이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난리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관저 앞에 계신 분 전화 한 번만 연결해 보겠습니다. 관저 앞에 계신 분이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만 연결해 보겠습니다. 받으시면. 동자승님, 전화 지금 제가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저기 관저 앞 상황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지금 라이브 중입니다. 예. 지금 여기 함성이 들리시나요? 네, 지금 그래서요. 이걸 정말 생생하게 지금 들어보려고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지금 양쪽으로 저희들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와 있고요. 네. 방금 대통령님께서 관저 나오시면서 입구에서 걸어서 네. 시민들하고 악수를 하시고 또 요 루트 교회 앞쪽에 또 차가 내려서 한 번 더 하시고 유턴을 하셔서 바로 육도 버스 정류장 앞에서도 지금 또 이제 시민들하고 악수를 하셨어요. 예. 네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분들이 떠나지를 못하고 저도 그러지만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부둥켜 안고 울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울고 계시구나.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남자든 여자든. 네. 모르는 사람들끼리 엉켜서 지금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지금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면으로는 지금 그걸 다 못 봤었어요. 네, 지금 저희는 바로 그 앞에 있어가지고. 네. 대통령님이 바로 내리시는 그 앞에 있었거든요. 네. 네, 그렇게 했는데 정말 얼굴이 너무너무 촉촉하시고. 그래요? 직접 보니까 그래요? 정말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아직 한남대교를 못 건너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직접 바로 네. 앞에서 보셨군요. 네, 지금 요 앞에서 바로요. 바로 네, 앞에서 보셨구나. 네네, 바리케이트를 또 막 길에서 쳐놓고 그 앞에 제가 도로변에 서 있었어요. 차도에 그냥. 네. 그렇게 했는데 그 바로 저기 뭐 5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차가 쭉 서서 대통령님이 직접 내리셨어요. 네. 내리셔서 시민들하고 악수를 하시고 네. 이제 다시 차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 현장에서 다 보셨구나. 네, 현장에서 보는데 가신 그 뒷모습도 그렇지만 네. 여기 지금 남아있는 시민들이 아무도 이 자리를 떠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서로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지금도 다들 울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 영상으로는 되게 네. 많은 분들이 오신 걸로 보이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 가보니까 대충 어느 정도 옛날 집회할 때만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집회할 때 있는 이제 차도를 막아놨기 때문에 네. 양쪽 이쪽 저쪽 인도 쪽에만 사람들이 꽉 차 있고요. 네. 밑에 끝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저 네. 끝이 저 학교 밑으로. 네. 양쪽 도로에만 있는데 정말 사람들도 많고 젊은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 현장에 앞에 그대로 서 계신 거죠? 저도 지금 저 버스 정류장 앞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대통령님 내리셨던 그 자리 앞에. 그 자리 앞에. 네네. 그 대통령께서는 가셨지만 다 사람들도 그 자리 그대로 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다들 어떻게 할지 모르고 울고 지금 막 함성 소리가 안 들립니까? 어게인, 윤 어게인. 윤 어게인이라고 다들 외치고 있군요. 네네. 지금 거기서.
네. 네, 혹시 아크로비스타 쪽으로는 이동 안 하시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군요. 아니요. 지금 이제 여기서는 아마 그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또 다 가는 거죠? 네네. 저도 지금 그쪽으로 옮길 겁니다. 아, 또 이동하시는군요. 네네네. 네, 뭘 타고 지금 이동하시나요? 시간이 이제. 예. 저희들은 이제 이미 대통령님은 그 떠나셔도 그쪽에 또 지키고 집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쪽으로 이제 합류하려고 지금 여기 우리 또 일행들이 있어서 같이 지금 갈 겁니다. 고성욱 박사님도 지금 거기 계신가요? 아니요, 박사님은 여기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우리 동자승님하고 이제 또 다른 분들이 같이 계시군요. 네네네, 우리 아미고 회원들이. 예, 아미고 회원들이 지금 가서 계시군요. 네네네. 네, 만약에 아크로비스타 쪽에 가시는 동안 우리가 방송이 안 끝나면은 네. 저희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전화 네.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얼른 가보겠습니다. 울지 마시고요. 그럼, 아니, 저도 그때 참는데, 네. 내가 참고 싶은 우리 교수님처럼 눈물뚝이 자꾸 생각나서, 네. 절대 안 울려고 하는데, 옆에 분들이 너무 우니까 그분들 보면서 또 눈물을 흘리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근데 같은 거. 대통령께서도 지금 그래도 입을 꼭 네. 다물고 눈물 네, 안 네, 흘리고 그거 가셨잖아요. 네네. 네, 우리도 지금 눈물 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 있습니다. 교수님 때문에도. 알겠습니다. 제가 방송 힘내서 하고 있을 테니까요. 네, 상황 네. 전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 변호사님 생각보다 현장 얘기 들으니까 더 많이 차에서 내리셨네요. 네, 그러니까는 아까 우리가 본 화면이 끝이 아니고 네. 거기서 유턴해서 네. 한남대교를 건너러 가시다가 한 번 더 서가지고 또 거기서 계신 우리 시민들 여러분들과 인사를 하시고 또 내려가다가 버스 정류소 있는 데에서도 한 번 더 인사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아마 한남대교를 건너셨으니까 네. 아마 조금 있으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곧 도착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장에 계신 저희 이제 아미고 회원님과 제가 방금 통화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29번입니다. 저는 오늘 나경원 의원님께 참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나경원 의원님의 출마 선언문을 보고 그래도 희망을 가졌습니다. 대선 출마, 반국가 세력과 싸우겠다. 윤석열 계엄 담화문과 유사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유사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 오늘 대선 출마 저 선언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사실 뭐 나경원 의원이 예전에 그 국회에서 이제 선진화법 정 변호사님, 개정도- 잠깐만 죄송합니다. 자, 아크로비스타 도착했다고 합니다. 아, 벌써 도착했어요. 네. 방송 잡아주세요. 뒷면 잡아주세요. 지금 도착했다고 합니다. 네. 저거는 저 밑에 도착 네. 화면이 조그만 게 보이죠? 예. 여러분 지금 여기 조그만 이 화면이 지금 도착 화면이라고 합니다. 벌써 도착됐다고 하네요. 사주 도착이라고 합니다. 네네. 지금 도착했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 지금 방송 보면서 일단 저건 아까 장면이죠? 네. 자, 저 뒤에 김성훈 차장 모습이 보이네요. 저기 아크로비스타 화면이 보입니다, 지금. 네네. 그러네요. 저기 있죠. 네. 저기가 바로 교대역 있는 데죠, 정 변호사님. 저 위치가 정확하게. 예전에 사법연수원 있던 곳, 그죠? 바로 건너편입니다. 네. 옛날 삼풍 그 아파트 쪽인데요. 삼풍 백화점이 있었던 곳에 지은 것이 이제 아크로비스타죠. 백화점 자리였나요, 저기가? 예, 삼풍 백화점 자리. 네네. 아, 도착이 벌써 됐다. 혹시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저 현장에 가 계신 분 계신가요? 혹시 아크로비스타 현장에 가 계신 분 혹시 계시는가요? 우리 김성진 우리 상진 아재한테 다시 한번 전화해 볼게요. 네, 도착했는지 한 번만 네, 지금 사주 도착하고 주민들하고 인사하고 계시다고요. 지금 바쁜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네, 여러분 혹시 현장에 가 계신 분 계시면 다른 방송에 그 화면이 나오고 있군요. 감사합니다, 조이진님. 네, 정 변호사님, 아까 그 나경원 의원님 얘기 계속 해주세요. 네. 예,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오늘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나경원 의원이 전사로 이제 거듭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대선 출마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아마 또 윤 대통령과 교감하에서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반국가 세력과 싸우겠다라는 저 얘기를 제일 앞장 세웠습니다.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담화문과 유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대선은 체제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나경원 우리 의원께서 이번 보궐선거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마음 든든합니다. 네, 지금 저는 화면에 안 나오고 있는데 다른 방송에 나오고 있다고 조희진 님이 댓글을 써주십니다. 김건희 여사님도 주민들하고 인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댓글을 보면서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내용들을 댓글에 써주시면 제가 댓글까지 보도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저희 화면 안에 있는 장면은 아까 사저가 아닌 관저 앞 화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저 앞쪽은 저 119가 왜 왔습니까? 네, 119 왜 왔습니까? 지금 사저 앞에 여러분 지금 119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혹시 알고 계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전한길 쌤이 사저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있습니까? 벌써 도착해서 들어가셨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지. 사저 도착해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저보다 더 빨라요. 네, 좀 댓글 좀 써주세요. 여러분이 그래도 듣고 싶은 뉴스를 해야 되니까요. 다른 분들이 지금 유튜브 찾아서 막 다 지금 빠져나가고 예. 있어요. 오늘 다들 그 내용 유튜브 보시느라고요. 근데 지금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이렇게 사진을 비추는 걸 보면 아직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별다르게 반응이 없는 거. 아니요, 벌써 꽃다발도 그래요? 받았대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윤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님께 꽃다발 하고 있대요. 이미 벌써 저희 집 댓글에 다 벌써 해주고 계십니다. 예. 네, 여러분이 저보다 지금 더 빠르고 좋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뉴스 하나 소개할게요. 30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저 정치 변수, 범보수 진영 대권 주자 윤 지지율을 못 따라가. 정 변호사님, 지금 지지율 따라가는 사람이 없죠? 근데 저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범보수 그리고 반 이재명이 다 합쳐진 그런 어떤 지지율이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후보들에 대한 그 어떤 지지도는 그렇죠. 아직은 유보적인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이재명을 지지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유보층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이번에 대선에서 대통령 누구 지지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유보층이 무지 많지 않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는 대권주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못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데 저는 오히려 저게 희망이 있다라고 봐요. 앞으로 후보가 성공적으로 잘 뽑혀지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반국가 세력들과의 체제 전쟁이라는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로 뭉쳐 나가면 그러면 현재 윤 대통령의 지지율보다도 더 높은 지지율을 견인해낼 수 있다. 그래서 대선을 승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희진님 너무 감사합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님 사저로 들어가셨대요. 벌써요? 예, 그리고 윤상현 의원님과 전한길 쌤도 같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네네. 지금 조희진 선생님, 조희진님 글입니다. ACB님 눈물 나서 울고 있습니다. 박하님 입주민들도 꽃다발 주시면서 환영해 주셨어요. 김계리 변호사도 사저에 같이 들어갔군요. 지금 여러분이 써주는 댓글에 저는 오히려 더 열심히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여러분 지금요 사실요 원래 제가 준비했던 방송은 어떤 거였냐면요 이번에 국민의힘에 4명 누가 들어갈까 내용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 지금 4명 해서 뭐 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들어가시고 사주로 가시는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함께 아픔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 저희 PD님이 썸네일을 다시 바꿨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순간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또 겪어야 하는지가 사실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아크로비스타는 저와 정준계 변호사님 저희들 사무실이 있는 바로 그 옆인데 지금 아크로비스타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들어오시는 걸 보니까 대통령이 돼서 나가실 때 이사 나가실 때 너무 우리가 기뻐했잖아요. 그때 잘 다녀오세요. 막 임기하고 다시 돌아오세요.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가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에 지금 후보가 되게 많아졌어요. 국민의힘의 그 후보가. 근데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지금 나오는 것도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마음이 어디로 갔느냐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정 변호사님 지금 14번 뉴스 보면서 잠시만 얘기합시다. 네네. 14번입니다.
국민의힘에 지금 10명 플러스 알파의 후보가 나온다고 하는데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네, 정 변호사님. 근데 저 양향자가 왜 전향자가 됐어요? 아니 여러분 저 양향자 저분이요 준석이 당에 있었는데 왜 전향자가 됐어요? 전향을 했어요. 왜 이분 오셨어요? 그러게요. 저는 저 사람 얼굴이 왜 여기 들어갔는지 저거 잘못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지금 저분이 왜 여기 있어요? 제가 아까 사진을 보고요. 이 양향자가 왜 전향자야? 제가 그러고 있었거든요. 저분이 왜 여기 있어? 언제 여기 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저거는 헤럴드 경제에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왔어요. 진짜 왔어요? 아 진짜 왔다니까요. 아, 그래서 진짜 출마해요? 한다니까요. 왔다니까요. 출마 선언했어요? 한대요 바로. 아, 그렇습니까? 아 진짜라니까요. 바로 네. 온다니까요. 그렇구나. 네. 여러분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 당에 옵니까? 아니 정 변호사님 저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해도 돼요? 그렇게. 그런데 뭐 요번 싸움은 뭐 여러 사람들마다 얘기들이 다르지만 저는 진짜 이렇게 단합하고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반국가 세력이 중심이 되어 있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지게 작대기라도 모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향자라는 사람이 과거에 보여준 어떤 정치 행보, 아니 뭐 점수로 치면 거의 낙제점이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점에서 개가천선하고 절대 이재명은 안 된다. 그죠? 절대 이준석 같은 사람이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세상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한테 기술을 했으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희가 받아주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후보들이요, 막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지금 황교안 전 대표님은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시기 때문에 여기는 얼굴이 없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요, 4명을 여러분이 한번 꼽아보세요. 4명. 일단 4명을 먼저 뽑겠대요. 자, 그러면 이 4명이 누가 될 것 같으세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 4명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정 변호사님, 지금 네. 일단 어떻게 4명을 추린다고 하는 건가요? 지금 이제 그 14, 15일 날 일단 접수를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16일 날 발표하는 건 뭐냐면 혹시나 뭐 피선거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봐서 범죄 경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봐서 네.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는 사람을 1차적으로 거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뭐 특별히 이제 문제되는 사람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거기서부터 한 차례인가 이제 이렇게 토론회 비슷한 걸 하고 난 다음에 여론조사 100% 여론조사를 해서 4명을 뽑게 돼 있지 않습니까? 4명. 그죠? 네. 그래서 방금 지금 보여준 사람들을 포함해서 10 플러스 알파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이제 누가 4명에 들어갈 것이냐가 이제 초미의 관심인데 지금 저기에 얼굴 안 보이는 사람 안 보이십니까? 누구예요? 유승민이 아직 없잖아요. 유승민. 아, 유승민이 고민하고 있대요. 자, 네네. 여러분이 오늘 이 얘기 하려고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유승민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오늘. 뭐라고 하냐면요. 4번 뉴스예요. 역선택 방지 여론조사는 대국민 사기다. 출마 여부는 주말에 정리하겠다. 왜 역선택을 방지하냐? 아, 근데 정 변호사님 역선택 방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실제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전당대회를 하는데 후보를 그 당원이 아닌 사람한테도 투표권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과거에 어떻게 보면 국민 여론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거죠.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도 그게 이제 뭐 역사적 연원이 있다고 치더라도 이 좌파 애들이 말입니다. 마치 보수파인 것처럼 들어와서 본인들한테 제일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후보로 만들려고 국민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게 좌파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 역으로
역선택 방지를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유승민이요, 지금 역선택 방지 여론조사는 대국민 사기라고 하면서요. 근데 저는 역선택 방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그러면은 민주당요 하면 그 사람 말을 안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민주당요 이런 걸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역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역선택할 경우에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출마 여부 주말에 정리한다는데 누가 물었니? 누가 물었니? 유승민 출마해달라고? 제가 이번에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불출마 선언 이렇게 나오는 기사가 제일 웃겨요. 누가 물었어요? 아니 정 변호사님 왜 불출마 이러고 나와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뭐 그냥 출마하는지 안 출마하는지 사람들이 관심도 없는데 불출마 네. 선언하는 사람도 있고 유승민이가 뭐 이걸 대국민 사기 이런 말도 이건 진짜 해당행위 수준의 얘기인데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민주당에서 후보를 뽑는 과정에 역선택 방지 규정이 있나요, 없나요? 거기 없나요? 민주당에서는 역선택 방지를 안 하나요?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아니 근데 왜 유승민이가 자기가 저기에 대해서 사기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발끈해요? 자기가 유리하지 않은 룰을 선택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아주 경거망동하듯이 대국민 사기 오는 이렇게 하는 유승민은요, 제가 보기에 거의 이건 선관위에 대한 거의 명예훼손 모욕 수준입니다. 이거 비방의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징계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갑자기 오늘 나경원 의원의 그 출마 선언은 제가 볼 때 100점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10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반국가 세력과 싸우겠다라고 대놓고 말씀하셔서 저는 오늘 우울한 우리에게 100점짜리 출마 선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은 나경원 의원의 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이건 제 생각. 너무 좋았어요. 반국가 세력과 싸우겠다라고 대놓고 얘기해 주니까. 그런데 윤석열 계엄 담화문과 유사하다는 것은 윤석열 어게인과도 같으니까 저는 좋았다. 이렇게 보는데요. 갑자기 3번입니다. 한덕수 출마론이 또 뜨는 거예요. 근데 권성동이 또 한덕수 출마론이 좋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이철우 의원님은 이철우 도지사는 정치 안 한다고 말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3-1입니다. 한덕수 대선 고심 중인데 국힘 경선은 불참할 듯. 아니 정 변호사님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어젠가 우리 그 황교안 총리를 잠깐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황교안 총리께 이런 말씀드렸어요. 저희가요, 우리 총리님께서 국민의힘의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 조금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방긋 웃으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 변호사님 한덕수 총리를 왜 자꾸 나오라고 하냐고요. 예, 한덕수 총리가 출마를 할지 안 할지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저는 요번에 출마자는 다다익선이 좋다고 보고요. 한덕수 총리가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든지 그게 아니면 지금 그 박지원이 얘기하듯이 국민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다음에 우리 황교안 총리처럼 그런 다음에 단일화를 추진하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흥행만 제대로 하고 왜 이번 보궐선거에서 체제 전쟁이고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단합해야 하는지를 알고 이해하는 과정, 그런 어떤 과정이기만 하다면 승리를 담보한다고 생각하고요. 뭐 저는 그런 면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요, 3-4, 박지원이 한덕수 무소속 출마해서 단일화 할 거다. 이런 말을 보니까 저는 오히려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전 박지원이 이야기하면 다 기분이 나빠요. 3-3입니다. 윤 대통령 시나리오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박지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안 믿어요. 3-3인데요. 김문수 장관은 한덕수 출마하면 국민들이 의아해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OX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는요, 오히려 대행을 날려버리고, 오히려 최상목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저들의 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최상목이 더 편해. 야, 한 대행은 너무 불편해. 야, 한 대행, 너 출마해.
라고 꼬시는 게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데요. 5번 뉴스입니다. 이재명과 김문수, 홍준표 양자 대결을 했는데요. 결국 누가 우세하다는 거예요, 정 뭐 변호사님? 현재까지는 뭐 이재명이 이제 이기는 걸로 보이는데 이제 특징이 그거죠. 김문수의 이재명에 대한 지지도는 30% 중반대, 40%를 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양자 대결하면은 우세하기는 하지만 과반수가 안 돼요. 지난번 대선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대통령이 당선되려면 7, 8%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걸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이재명은 한 10% 정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핵심, 무당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분들을 조사를 해보면요. 오히려 김문수 전 장관이 이재명을 38.6대 34.5로 이기고요. 그 다음에 그 이에 오세훈, 홍준표 이런 분들도 박빙이긴 하지만 뭡니까? 앞서는 결과가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을 합니까? 이재명은요, 저 개딸들이 무지무지 적극적으로 이재명을 지지하기도 하지만 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뭡니까? 되게 선호하지 않고 비호감도가 되게 높은 후보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 후보가 웬만한 후보만 나가면 그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사실은요. 우리 쪽에 어떤 주자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따라가는 주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쪽의 후보 어느 누구보다도 더 지지율이 높아요. 그런데 22번입니다. 김재섭, 윤, 개입, 도움 안 돼, 탈당도 방법. 참 못되게 말하죠. 여러분, 탈당도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지금요. 윤석열 대통령 탈당도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재명 측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23번 뉴스입니다. 법원에서요. 이재명 측의 상고이유서 인편 송달. 검찰 제출 하루 만에. 정 변호사님 이거 의미 분석 좀 해주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무죄가 나서 오히려 다행이다. 벌금 80만원, 120만원 이렇게 나와서 이재명이 항소할 수 있었던 상황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참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재판 진행을 질질 끌 수 있는 아무런 권한과 기회가 더 이상 이재명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날 상고를 하루 만에 했죠. 그 다음에 기록 송부를 이틀 만에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검찰에서 어제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는데요. 원래 상고이유서를 우편으로 보내면 며칠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편으로 갔다는 건 네.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또 안 받고 지금까지 그 이재명이 한 걸 보면 안 받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직접 들고 가서 하루 만에 전달을 했으니 자, 그 다음에 지금 뭐냐면 열흘 이내에 이제 답변서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써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한 열흘 지나서 답변서 써내면 바로 뭡니까? 이제 심리에 들어가서 대법원에서 파기 재판이 충분히 가능하다. 언제까지? 5월 한 초순까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조금은 희망적인 얘기인데요. 24번입니다. 검찰 문 전 대통령 옛사위 서씨 입건. 이건 무슨 내용인지 정 변호사님께 또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 서씨가 아무 상관도 없는 저가 항공사에 그렇죠? 임원으로 취직해서 급여와 또 이주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자그마치 2억 2천만 원이 되는데 그래서 그 서씨랑 부인이랑 문재인 세 사람이 뭡니까?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뇌물죄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2억 2천만 원 정도 되니까 뭡니까? 특가 뇌물이죠. 거기다가 1억 원이 넘어가니까 10년 이상입니다. 형량이. 아이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대통령을 지금 잠시 놓아드리지만 조금만 견디십시다. 제가 여러분 오늘 우울하실까봐 재미있는 뉴스도 준비해왔습니다. 진짜 웃긴 뉴스예요. 25번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치킨 맛이 나는 치약이 있다면 쓰실 겁니까? 세상에요. KFC 치킨 맛 치약이 나왔대요. 근데 그 냄새가 딱 치킨 냄새래요. 양치를 하면요. 치킨 먹은 냄새가 난대요. 네. 이런 치킨
맛 나는 치약. 여러분은 이 치약 사실 겁니까? 근데 전 솔직히 안 사고 싶어요. 근데 애들은 딸기 맛 치약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거하고 좀 다르죠. 치킨 그런가요? 맛은 좀. 야,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청국장 맛 치약 하면 쓰시겠습니까? 저는 안 씁니다. 네, 잠시 웃으시라고 제가 이 뉴스 갖고 왔고요. 28번 뉴스도 소개하겠습니다. 있잖아요. 요즘 이게 되게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를 버렸는데요. 쓰레기 봉투를 뒤져서 그 안에 버려진 걸 끄집어내서 과태료를 매긴대요. 근데 저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정 변호사님, 저 쓰레기, 남의 쓰레기 뒤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쓰레기 봉투에 넣은 쓰레기는 그 재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예전에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거 그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우에도 재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막 뒤져갖고 그 안에 고무장갑이 있다라는 이유로 10만 원 과태료를 물게 한다. 아니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행정력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요즘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를 버리고 나면요. 그걸 뒤져서 과태료를 준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다 구멍 뚫린 고무장갑을 거기다가 넣는 건 내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걸 다 끄집어낸대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닭 뼈에 살이 약간 붙어 있는 걸 또 시비 걸어서 과태료를 물게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지금 아니 고무장갑은 어디다가 버려야 되는데요? 라고 지금 여쭤보시는데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럼 어디다가 버려요? 그 비닐도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다가 버려야 돼요? 그거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정말로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이 분리수거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여러분 플라스틱하고 페트병은 다른 거 아세요? 전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분리수거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시험 보면요. 제대로 맞출 사람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뉴스예요. PD님. 대통령 내외분 수고하셨습니다. 이 뉴스를 다시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주 4월 4일 파면이라는 끔찍한 일을 당하시고 오늘 사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일주일 됐네요. 네, 사주로 다시 돌아가셨는데요. 사주에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현수막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마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오늘 마음 아프지만 이야기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용숙님, 저도 당했어요? 이걸 당했다고요? 쓰레기통 뒤져서 하는 걸 당했다고요? 야, 자, 정 변호사님, 광동 네. 침향환 하나 드세요. 예. 네. 점점 떨어지는 기력, 풀리지 않는 피로, 약해지는 면역. 건강 고민에 딱 맞는 광동 침향환 소개해드립니다. 침향과 최상급 녹용을 배합해서 직접 생산했다고 하는데요. 아투TV 시청자분들에게 2박스 60판을 구매하시면 2+2 총 120판, 산양산 프리미엄 진액, 침향 캔디도 사은품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누적 판매가 1000억이래요. 우와. 배우 김영철이 추천하는 광동 침향환 1833-4544로 상담받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도요, 여러분, 오늘은 참 방송하기가 힘든 날이었습니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어요. 하필이면 오늘 이렇게 마음 아픈 방송, 하필이면 라이브 같이 물렸을까. 네, 저도 윤석열 대통령 내려서 인사하는 장면, 차 타시는 장면 보면서 감정 추스리느라 힘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힘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 아까 누가 힘내자, 이기자 그렇게 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이겨야 되고 힘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잠시 집에서 댁에서 조금 편하게 지내시라고 하고 우리 반드시 이번 선거 이겨야 됩니다. 자, 법무법인회 정준길 변호사님과 오늘 정말 우왕좌왕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요. 월요일날 5시부터 금요일날 5시 매일매일 다시 힘내서 뉴이어의 적반하장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멋진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그리고 우리 보수우파의 후보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힘내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부터는 힘내기로 약속! 여러분, 저도 고생했다고 응원 댓글 좀 남겨주세요. 약속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승주 기자님과 박경례님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셨던 동자승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챙겨 드시는 광동 침향환. 시간을 돌릴 수는 없지만 활력을 채울 수는 있습니다. 수백 수천 년 침향나무가 자가치유를 위해 만들어내는 그 귀한 침향 추출 에센스를 더 게다가 명품 녹용까지 광동만의 황금폐하 26% 무려 26% 으라차차 광동 침향환. 2천만 환 판매 기념 2+2 더블 감사제. 지금 2박스 구매 시 정품 2박스 2달분을 더. 여기에 특별 사은품 3의 기운을 그대로 광동 삼양삼 프리미엄 진액 30% 한 박스에 끝이 아닙니다. 광동 독자개발 프리미엄 침향 캔디 한 박스까지 모든 주문 고객 추가 증정. 광동 침향환의 힘 저는 믿습니다. 광동 침향환.